어르신 안타깝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으십니다. 지난달 대구 달서구 복지사무소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죠. 71세 박복자 할머니가 담당 직원에게 들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손을 떨며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65세도 한참 넘었고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55만 원뿐인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죠. 할머니께서 보유하신 예금이 5억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인 정액 기준을 넘어서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평생 한 푼 한 푼 모아둔 내 돈이 오히려 벌이 된다는 거야. 할머니의 통곡이 대기실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셨죠.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표정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사회보장제도에 숨겨진 비밀을 30년간 연구해온 박출석입니다. 제가 이런 가슴 아픈 현실로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박복자 할머니와 동일한 비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케이스를 공개할게요. 광주에 거주하시는 최영철 할아버지는 완전히 반대 경우였거든요. 통장에 겨우 1천만 원도 없어서 당연히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는데 8개월 전에 딸 사업자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도와주신 기록 때문에 완전히 막혔어요. 딸이 어려워서 도와준 게 내 기초연금을 막는다니 도대체 무슨 세상이요? 할아버지가 복지사무소에서 목 놓아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65세만 넘으면 자동으로 받는 거겠지. 소득 없으니까 전액 다 줄 거야. 통장에 생활비 조금 있다고 뭐가 문제겠어? 바로 이런 생각들이 덫입니다. 위험한 덫이에요. 제가 최근 5년간 실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9분이 기초연금 산정 방식을 완전히 오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은 놓치고 받을 수 없는 분은 헛된 희망만 품고 계시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이 보유하신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심지어 얼마 전에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신 돈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부부는 최대 월 54만 8천 원, 혼자 거주하시는 분은 34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산정법을 모르면 이 소중한 혜택을 잃게 되는 거죠. 잠시 제가 왜 이 연구에 인생을 걸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16년 전이 아버지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다가 복잡한 안내에 혼란스러워하시고 돌아오셨거든요. 담당자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그냥 포기하셨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상이 아닌가 보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때 저는 맹세했어요. 직접 연구해서 아버지께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매월 29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아들아,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지? 바로 그 순간 다짐했어요. 어르신들이 마땅히 받으셨어야 할 혜택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메모지를 준비하세요. 통장 잔액을 적어 보시라고요.
오늘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숫자로 정확히 산정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얻게 될 것들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보유한 돈으로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3분 만에 판별하는 비밀 공식을 습득하게 되죠. 두 번째, 통장 잔액을 얼마로 유지해야 최대 혜택을 받는지 정확한 경계선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돈을 지원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와 완벽한 해결법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기초 연금과 연결된 숨겨진 복지 혜택들까지 한꺼번에 챙기는 비밀 노하우를 완전히 공개할 예정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박복자 할머니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5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보유하고 계시면서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말이에요. 아니면 최영철 할아버지처럼 자식 도와준 게 독이 됐다는 걸 알게 됐다면요? 여러분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한 분의 관심이 여러 가정의 노후를 구할 수 있어요. 정보는 공유할수록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박현숙 할머니가 왜 5억 2천만 원을 가지고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는지, 그리고 최영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거릴 만한 놀라운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어요. 믿기 어려운 계산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그럼 박현숙 할머니에게 벌어진 믿기 힘든 일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추적해 보시죠. 분명하실 거예요. 우선 이 사건에는 정부가 감춰놓은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죠. 할머니 케이스를 다시 살펴보세요. 국민연금 55만 원 외에는 다른 수입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럼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이어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왜 탈락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통장 속 5억 2천만 원에 숨어 있었어요. 정부는 여러분이 현금을 이렇게 마술처럼 병환시켜요. 할머니 통장에 5억 2천만 원이 있으면 여기서 먼저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건 기본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남은 5억 원이 돈에 정부가 정한 연 4%를 곱하는 거예요. 왜 하필 4%일까요? 정보 논리는 이래요.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연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 수익만큼은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통장에 가만히 있는 돈을 마치 이자 받는 것처럼 산정한다뇨? 산정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5억 원의 4%를 곱하면 연 2천만 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66만 7천 원입니다. 이게 바로 할머니의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할머니 통장에 5억 2천만 원에서 나오는 실제 이자도 별도로 산정됩니다. 요즘 정기예금 이자가 열라고 가정해 볼게요. 5억 2천만 원의 3%면 연 1,560만 원. 월로 환산하면 130만 원의 이자가 나와요. 정부는 여기서 월 4만 원만 깎아주고 나머지 126만 원을 이자 소득으로 잡아요. 겨우 4만 원만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충격적인 최종 결과를 보시겠어요?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 166만 7천 원의 이자 소득 126만 원을 더하면 292만 7천 원이 되죠.
여기에 국민연금 55만 원까지 더하면 할머니의 총소득 인정액은 347만 7천 원이 되는 거예요. 혼자 거주하시는 분이 기준이 228만 원이었죠. 347만 7천 원은이 기준을 무려 1만 원 넘게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 오히려 독이 되다니. 할머니의 절규가 바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이에요. 잠시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혼자 거주하시는 분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통장에 돈을 도대체 얼마까지 보유할 수 있을까요? 역산해 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수입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통장에 약 3억 8천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라면 무려 6억 5원까지도 가능하죠. 잠깐만요. 그럼 3억 원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많으면 못 받게 되는 이상한 구조거든요.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시는 한정수 할아버지는 통장에 3억 5천만 원이 계시면서도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계세요. 초득 인정액이 205만 원 정도로 기준선 안에 들어가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최영철 할아버지의 비극적인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할아버지는 통장에 겨우 1천만 원도 없으셨어요.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확신하고 계셨죠? 그런데 8개월 전에 딸 사업자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원해 주신 기록이 모든 걸 망쳤어요. 정부는 최근 5년 내에 증여한 돈도 여전히 여러분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켜요. 1억 8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해서 그 돈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부 기준으로 매월 304만 8천 원씩 자연스럽게 소모된다고 보고 차감해 줘요. 1억 8천만 원을 304만 8천 원으로 나누면 59개월, 즉 4년 11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8개월 전에 증여하셨다면 아직 51개월이나 더 남아 있어요. 그동안은 여전히 상당 부분이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돼서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거죠. 자식 잘 되라고 준 돈이 내 목을 조르다니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할아버지의 한탄이 정말 가슴 아프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부동산이나 다른 수입도 모두 합산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하나 더 보유하고 계시거나 임대 수입이 있으시거나 작은 사업이라도 하고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요. 그래서 단순히 통장 잔액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울산에 거주하시는 한 어르신은 통장에는 8천만 원밖에 없으셨는데 작은 상가 하나를 임대 주고 계셔서 월 45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있으셨거든요. 바로 이 45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믿어지세요? 45만 원 때문에 월 34만 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산정들 때문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포기하고 계시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완벽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 복잡한 산정을 역이용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는 놀라운 전략들을 공개하겠어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특히 자녀분들과 동거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생사를 가르는 원칙들도 완전히 공개할 예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정말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함정들을 공개하겠어요. 먼저 여러분이 심장을 멈추게 할 충격적인 시화부터 들려드릴게요. 지난달 전주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이에요. 67세 이미순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아들과 상의했죠. 아들이 그럴 듯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통장 돈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잠시 맡아서 보관해 드릴게요. 그럼 기초연금 받을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아들 말이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통장에서 2억 8천만 원을 아들 계좌로 이체했어요. 증여 신고는커녕 아무도 모르게 몰래 말이에요. 한 달 후 자신만하게 기초 연금을 신청하러 가는데 할머니 한 달 전에 2억 8천만 원이 빠진 기록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담당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아들이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받을 거라고요. 그 순간 담당자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할머니, 이건 기초연금 부정수급 시도로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증여 신고도 안 하셨네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초연금은 당연히 거절당했고 일주일 후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2억 8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무려 3,800만 원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와서 오열하셨어요. 이걸 봐야 차라리 기초 연금 포기하고 말 걸 그랬어요. 괜난 욕심 부리다가 더 큰 손해만 봤네요. 여러분, 이런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정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돈의 흐름을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실제로 성공한 어르신의 지혜를 보여드릴게요. 인천에 거주하시는 조성민 할아버지 부부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통장에 7억 5천만 원이 있어서 뒤초연금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예금을 6개 은행에 분산시키셨어요. 예금자 보호법 때문에 은행마다 1억 원까지만 보장되니까 안전성도 높이면서 동시에 이자율 좋은 곳을 찾아서 옮기신 거죠. 그 다음 단계가 핵심이었어요. 6억 원 한도 내에서 유지하면서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무려 5년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자녀들에게 정식으로 증여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부가 합쳐서 월만 8천 원씩 기초 연금을 받고 계세요. 연간 657만 6천 원이에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돈을 똑똑하게 관리하면 정부 혜택도 받으면서 자녀도 도울 수 있더라고요. 무작정하면 안 되고 계획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생명보다 중요한 주의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절대 법칙.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이미순 할머니처럼 갑자기 큰 돈을 옮기면 오히려 독이 되죠. 모든 계획은 최소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두 번째 절대 법칙. 증여할 때는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세도 정확히 내셔야 해요. 몰래 하려다가는 나중에 몇 배 더 큰 피해를 봐요. 세 번째 절대 법칙 부동산까지 함께 산정하세요. 광주에 거주하시는 한 어르신은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 분이었는데 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어요. 이제 구체적인 한계선을 공개하겠어요. 혼자 거주하시는 분 기준으로 다른 수입이 전혀 없다면 통장에 3억 8천만 원까지는 기초연금 전액 수급이 가능해요. 4억 원이 넘기 시작하면 기초연금이 조금씩 깎이기 시작하고 5억 5천만 원 정도 되면 아예 받을 수 없게 되죠. 부부라면 6억
5원까지는 전액 수급 가능하고 8억 5천만 원까지는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부부 중 한 분만 65세가 넘은 경우에요. 춘천에 거주하시는 김철호 씨 부부는 남편이 68세, 부인이 63세였거든요. 남편 혼자만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부인 명의 통장까지 모두 합쳐서 산정하더라고요. 부인 건 왜 합쳐서 산정해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추가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다른 복지 혜택도 연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 급여 2종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가 혜택까지 합치면 실제 효과는 훨씬 클 수 있어요. 실제로 강릉에 거주하시는 한 어르신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병원비 할인까지 받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월 43만 원 이상의 효과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답은 명확해요. 먼저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오늘 알려드린 공식으로 산정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 기준을 넘는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시면 되죠. 5년 후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라는 점이에요. 잘못된 결정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기셔야 할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기초 연금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죠.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받으시기 바라요. 지금부터는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드리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실행 단계에 들어가죠. 오늘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알려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먼저 생명보다 중요한 체크리스트부터 만들어 보겠어요. 첫 번째, 모든 금융 재산을 낱낱이 파헤쳐 보세요. 은행 예금은 물론 적금, 주식, 보험, 펀드, 심지어 잊고 있던 계좌까지 모든 것을 메모지에 적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최근 5년간 자녀에게 준 모든 돈을 기억해내세요. 결혼자금, 사업자금, 심지어 명절 용돈까지 모두 따요. 세 번째, 부동산이나 임대, 수입 등 숨겨진 수입원들을 점검하세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한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가입해둔 보험이 무려 8개나 있다는 걸 발견하셨거든요. 이런 것들도 모두 재산으로 산정되니까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되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신청은 도대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65세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하시면 65세 되는 달부터 바로 받기 시작하죠.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지만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니까 서두르시는 게 유리해요. 부부가 모두 65세인데 각각 신청해야 할까요? 네. 각자 따로 신청하셔야 해요. 하지만 소득 재산 조사는 부부 합산으로 이루어져요. 이 점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데 정말일까요? 안타깝게도 맞아요. 국민연금 월 48만 4천 원을 넘어서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조금씩 깎여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기초형 금액도 즉시 조정되죠.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시라면 미리 대비책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실제로 도움될 만한 준비물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서류 보관함을 하나 마련하세요.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서 파는 A사 서류함이면 충분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실용적이거든요. 계산기도 꼭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계산기보다는 따로 된 계산기가 큰 숫자 산정할 때 훨씬 편리하죠. 통장 정리도 중요해요.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계좌들을 주거래 은행 2군데 정도로 정리하시면 관리도 편하고 신청할 때도 서류 준비가 쉬워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릴게요. 절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필요하면 사회복지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라고요. 실제로 대전에 거주하시는 이상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혼자 신청했다가 서류 미비로 3번이나 반려당하셨어요. 그런데 지역 복지관 사회복지사와 함께 준비하니까 한 번에 통과되더라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투자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 뭉클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경상도에 거주하시는 정순의 할머니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복잡한 산정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 직접 산정해서 신청해 드렸거든요. 결과는 할머니는 매월 33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라. 이제 너희들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 안 해도 되겠다. 이 돈으로 손주들 과자도 사줄 수 있고 말이야. 여러분,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죠. 여러분의 존재감이고 자존심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에요. 월 30만 원이라도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죠.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대가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소중한 권리예요. 제가 30년간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연락해서 선생님 덕분에 기초연금 받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죠. 더 이상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받으시기 바라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관심이 여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킬 수 있거든요.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죠. 이런 실용적인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당당하게 기초연금 받으시는 그날까지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어요.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